다시 삼각비는 읽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읽는 것부터 시작인데 요렇게 해보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읽는 거는 이제 되시죠? 맞나요? 그건 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기준각의 위치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표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두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거부터 연습을 시작합시다. 됐죠? 요 선분의 길이를 y라고 해놓고, 자, 우리가 주어진 게 뭐냐면 빗변의 길이고 기준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냐. 짧게 가는 것보다는 일단 자세하게 한번 갈게요. 일단 우리는 삼각비를 이용할 거니까 기준각과 알고 있는 각과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가지고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와 얘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일단 x 구할 거야. 그쵸? 그럼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뭘 갖고 읽으면 돼? 코사인 갖고 읽으면 돼. 코사인 A라고 읽을 수 있어. 이 다음부터는 얘 등식이잖아요. x를 구하고 싶잖아. 그냥 등식을 혼자해요. A 곱하기 코사인 A로 구한다 혹은 표현한다.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엔 y라는 길이를 역시나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a고 기준각은 a야. 알고 있는 선분의 a야. 그쵸? 그럼 선분의 길이니까 이 각과 얘와 얘를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뭘 갖고 얘기하면 돼요? 사인 갖고 얘기하면 돼요. 그쵸? 네? y가 되겠죠? 그쵸? 이 다음부터는 또다시 등식이잖아요? 등식의 성질이야. y는 이라고 정리만 하면 되겠죠. 그쵸? a 곱하기 사인 a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또다시 다시 한번 직각선 이렇게 있는데 기준각의 위치는 바꾸지 않을게요. 그렇죠? 바꾸지 않고 알고 있는 얘를 갖고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이 기준각. 그러니까 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다시 y라고 합시다. 이 길이와 x가 기준각 그리고 이 거니까 우리는 뭘로 y 얘고 이 기준각 가지고 그쵸? 뭘 읽으면 돼? 그럼 이번엔 기준각은 변하지 않고요. 높이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구하는 것 또다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다시 기준각 알고 있는데 x 구하고 싶어. 기준각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를 활용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삼각비를 내가 sin a는 x분의 a로 얘기할 거겠죠. 그죠? 자, x를 싶은 a로 얘기하죠. 그죠? 이번엔 다시 얘기해. 그럼 탄젠트 맞나요? 탄젠트 a는 y분의 a로 얘기할 거고 탄젠트 a분의 b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표현들을 해야 되는 거고 중학교 때는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 조금 빠르고 편하게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한 아이디어이 뭐냐면 a는 b분의 c에 라는 거예요. 표정이게 거속시라고 얘기했어요.
요꼴로 주어지면 우리는 곱하기 b로 얘기할 수 있고 b의 값은 a분의 c로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삼각형을 가만히 보면 삼각함수의 값은 두번분의 길이로 무조건 a는 b분의 그렇죠? 항상 이럴 거란 말이야. 됐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있는 애가 알고 있는 선분이면 항상 분모에 들어갈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있는 애가 모르는 애가 될 거죠. 맞죠? 근데 우리는 정리해서 모르는 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둘 곱한 걸 얘기하는 이 느낌이란 말이야. 얘기하는 게 이걸로 일단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나중에 채우셔도 돼요. 오케이? 알아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던 거니까 이제 또다시 이제 이런 소리야. 만약에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먼저 읽는 형태잖아요. 그죠? 모르고 있는 게 분모에 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르고 있는 걸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서 이해를 하겠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내가 x를 구하고 싶은데 요 기준각과 요 길이 갖고 얘기할 거야. 그럼 코사인을 얘기할 텐데 모르고 있는 걸 먼저 읽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그 코사인 a를 분모에 넣는다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제 식으로 표현할 때 좀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야. 됐을까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좀 편하게 보자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좀 이게 잘 된 다음에 봐도 상관은 없어요. 됐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나는 이제 목표가 이것까지 연습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될 때까지 이게 이해되고 잘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 기본적으로 삼각비로 선분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다. 편하게. 그 정도는 하셔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될 때까지는. 그죠? 됐을까요? 요거 하고 이제 그럼 얘를 갖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또다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또다시 활용을 하느냐. 길이 구하는 게 포함이 되는데 특정한 상황에서 얘가 처음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삼각형 A와 항상 이거 알 때 얘기할 때 이거 먼저야. 됐죠? 자, 요걸 알 때 두 선분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무엇을 할 수 있냐. 일단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높이를 A 곱하기 사인 B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가져다 다음에 요 길이는 A 곱하기 코사인 B로 그리고 기준각이 이거일 때. 되나요? 그러면 전체의 길이 B라고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 표현할 수 있죠. 요 길이 A 마이너스 코사인 B로요. 되나요? 요런 길이 요 길이 하는 과정을 여러 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자는 얘기예요. 두 선분의 길이와 끼인각의 삼각형은 높이 나머지 한 선분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써먹으라는 얘기죠, 실은. 그쵸? 다음에 이번엔 길이 구하기인데 또 어떤 이 상황에서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공식은 여기다 적을 거고요. 과정 여기다가 적을 거고요.
삼각형이 있어. P. 근데 우리가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를 구하고 싶어. 됐죠? 수평표에서 알고 있는 데서 수선을 버리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거든요. 됐죠? 그럼 요 선분의 길이를 요각 갖고 얘기할 수 있어. 요 길이와. 되나요? 다음에 삼각형의 내각 80도라는 걸 통해서 요각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 알고 있고 요각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를 얘기할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될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요거는 그러니까 삼각 읽는 게 절반이야. 읽는 걸 정말 잘하면 절반 이상은 끝났어요. 되나요? 그 다음에 걔들을 어떻게 활용하나를 조금 더 연습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읽는 걸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항상 뭐를 기준으로 가면 돼? 직각삼각형에서 기준각. 되나요? 두 선분의 길이의 비라고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쪽 것도 구할 수 있잖아요. 방법은 똑같다 이거예요. 삼각형이 있어요. 한 선분의 길이가 있고 양극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를 이쪽은 했으니까 이쪽 합시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 구하고 싶잖아요. 여기서 수선의 길이라고요. 그럼 요 길이가 이 각과 요 길이 같고 A 곱하기 사인 B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란 거 이용해서 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각과 요 선분의 길이 같고 요 선분의 길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얘인데 모르는 거 모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비가 분모로 내려가고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를 적어주면 된다고요. 됐을까요? 됐을까요? 이 과정 갖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그죠? 제가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잘 되면 이 과정 갖고 푸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근데 그 시간도 아깝다 이거야. 됐죠?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 그 공식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되는 학생은 외워서 쓰시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요 선분의 길이요. 있는 선분의 길이 곱하기 사인에 구하고자 하는 걸 이야기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요 선분의 길이 구하고 싶죠? 이 상황이야. 선분의 길이와 양극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이부터 시작해요, 항상. 이 상황이 아니면 지금 공식 못 씁니다. 이 상황을 만들고 나서 지금 공식 씁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곱하기 사인 구하고자 하는 거에 대가. 될까요? 공식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은. 풀면 이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하고, 과정을 알았다면 이 과정으로 하는 것 또한 조금 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외워서 쓰자. 이 과정을 알면 감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건 한 몇 번만 더 되새기면 돼. 그냥 돼. 됐을까요? 자, 이제 길이 구하기에서 남은 건 높이 구하기밖에 없어요. 오케이? 지웁니다. 높이 구하기가 있는데 삼각형에서의 높이 구하기와 둔각삼각형에서 일단 높이 구하기 먼저 할 건데 삼각형이 높이 구하기 주어졌으니까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각삼각형에서 높이 구하는 게 실은 그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혹은 교과서에 있는 거 이번 는 요 각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이 각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각들을 구해서 쓰는 공식을 가지고 또 썼어요. 됐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있는 공식은 분석물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니까 외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 알려드릴 거란 얘기예요. 됐죠? 그 중에서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일단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중에 있는 걸 먼저 얘기할게요. 높이를 구하고 싶은데 요 길이를 길이를 요 각과 요 길이 가지고 같다는 식을 만들어서 높이 h에 관한 식을 만들 거예요. 흐름은 이겁니다. 요 길이는 이 왼쪽 삼각형에 얘가 주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h라는 글자 썼으니까. 주어진 길이 요 갖고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탄젠트 오른 되겠죠. 왼쪽 직각삼각형에선 왼쪽 직각삼각형에선 있고 요 선분의 읽으면 되겠죠. 모르는 거 먼저 읽을 거니까 탄젠트 C분의 H로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 더한 게 A가 어떻다? 같다는 거죠. 더하기 탄젠트 C분의 H는 A와 같다. 우린 H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 게 낫겠죠? 더하기 탄젠트 C는 A 이렇게. 그러면 H에 관해서 정리할 거 얘가 통분되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그럼 곱합이 되겠죠? H 곱하기 탄젠트 B 곱하기 탄젠트 C분의 탄젠트 B 더하기 탄젠트 C분의 얘가 A가 같겠죠? 그래서 H등이라고 정리를 하면 양면에 얘 역수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트 B 더하기 탄젠트 B 곱하기 탄젠트 C에다가 A를 곱하면 되겠죠. 그 A를 여기다가 붙여버리면 된다. 그러면 이 값에서 높이 구하는 공식이 나오고요. 나는 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합분의 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외우고 싶어서. 됐을까요? 주어진 각 갖고 얘기를 할 거야. 합분의 곱으로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되나요? 근데 얘를 이제 그러니까 실은 그 예각삼각형에서는 조각들을 구해서 가는 거나 얘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예각삼각형. 근데 윤곽삼각형에서는 빼는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각이 살짝 헷갈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쵸? 내가 외우고 있는 건 조금 내 나름대로 외우고 있어서 그게 조금 덜 헷갈려서 나는 그걸 자주 써요. 중각삼각형에서는 나중에 그걸 얘기해요. 일단 예각삼각형에서 그 요각들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삼각형이 있어요. 각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는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높이 구할 거니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직각이요. 왼쪽과 오른쪽을 찾을 합이 90도, 합이 90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요각들을 알고 있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똑같아. 요 길이랑 요 길이 표현할 건데요. 이 각과 요 길이 갖고 요 길이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왼쪽의 길이는 h 곱하기 탄젠트 알파가 되고요. 오른쪽의 길이는 h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된다고요. 될까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한 게 a와 어떻다? 같다. 자, 다시 h 곱하기 탄젠트 알파 더하기 h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a와 같다. 역시나 h로 묶어주고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는 a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높이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의 a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구하는 것만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얘는 합분의 곱, 합분의 길이 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편한 그림이 편한 거. 만약에 그 서술형이라든가 서술형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행평가 학교 선생님이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가져다 쓰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먼저 건 얘고요. 됐죠? 여러 번 보시다가 최종적으로 얘까지 두 개 다 알면 조금 더 좋겠죠. 그죠? 됐을까요? 이제 중각삼각형의 지울게요. 중각삼각형에서 높이 또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삼각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을 찾아가거나 직각삼각형 만들어 가시면 돼요. 형이 이렇게 있고요. 역시 한와 양끝각의 크기가 라는 기준을 갖고 가시면 돼요. 거니까 얘가 높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에서만 우리가 가는 높이를 양각의 크기를 알 수 있을 때 됐나요? 구할 수 있을 때 됐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삼각형과 이렇게 삼각형에서 읽을 말이에요. 요감 구하셔야 돼. y라고 두고 과정 똑같은 큰 삼각형의 길이 작은 삼각형 거 뺀 거 같다? 이와 같다. 이 과정 갖고 구할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이 각 갖고 이제 큰 삼각형의 길이는 탄젠트 있고요. 그러니까 탄젠트 H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작은 직각삼각형 길이 역시나 탄젠트 읽을 그럼 우리 도식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탄젠트 H 마이너스 탄젠트 Y분의 H는 A와 같다는 등식에서 H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거란 얘기예요. 역시나 똑같이 H로 묶어주고요. 탄젠트 X분의 1 빼기 탄젠트 Y분의 1은 A와 같다 하고요. 얘를 H에 관해서 정리할 거냐 얘를 통분하고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빼기니까 빼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통분하는 거니까 곱할 거고 얘에서 얘를 뺄 거죠. 곱하기는 순서에 상관없죠. 그죠?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h 곱하기 탄젠트 y 곱하기 탄젠트 x분의 탄젠트 y 마이너스 탄젠트 x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이제 h에 관해서 정리할 거니까 h는 a 곱하기 얘 역수죠. 그쵸? 탄젠트 y 마이너스 탄젠트 x분의 탄젠트 y 곱하기 탄젠트 x에다가 a를 곱해준 형태로 표현해주면 얘 그리고 이건 둔각 삼각형에서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됐을까요? 역시나 각들 말고 새로운 각들을 구해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직각은 똑같아요. 이 지점 또한 똑같아요. 그냥 큰 각을 알파라고 할 거고요.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할 거라요.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볼 거예요. 그냥 큰 각은 요 길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얘 갖고 하는 거니까 h 알고 있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h 곱하기 탄젠트 알파가 되고요. 작은 각 갖고 얘기하는 거 h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뺄 거야. 이게 뭐와 같다? a와 같다. 그럼 얘를 다시 h로 묶어주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ph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분의 a로 이야기해서 공식을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전 교육과정. A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냥 차분해 곱 이렇게 나는 외우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실은. 큰 값과 작은 값 구분해서 탄젠트 이게 큰 값, 이게 작은 값. 근데 봤더니 얘도 엊그제 좀 조금 와닿았는데 얘도 봤더니 얘가 큰 값이 작은 맞나요? 탄젠트 큰 값에서 작은 값 뺀 것분의 둘의 곱에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라는 내용이 되겠네? 라는 게 나왔지만 아직은 좀 내가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했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편한 거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얘예요. 왠지 이제 알겠죠? 수행평가라든가 뭐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건 이거일 테니까. 그죠? 됐나요? 자, 그럼 길이 구하기는 끝났고 다시 B의 길이 구하기는 다 했어요. 이거 가지고 문제들에 하시면 되고요. 얘들 가지고 문제들한테 활용하려고 하시면 돼요. 길이 구하는 부분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어느 한 선분의 길이와 어느 각이 주어져 있다면 나머지 선분의 길이들을 삼각비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다. 두 선분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알고 있는 삼각형은 높이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 한 선분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를 알고 있는 삼각형은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예각삼각형이든 둔각삼각형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그 아이들의 높이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언제 무엇을 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공식. 이런 느낌이라고요.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갖고 문제를 보려고 노력해 주셔야 다른 상황에서도 얘들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얘들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얘들은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넓이 구하기겠죠? 넓이 구하기. 넓이 구하기는 조금 쉽고요. 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아시면 돼요. 됐죠? 일단 요거야. 삼각형이 선분의 길이 끼인각의 크기를 알고 있잖아.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이 표현이 혹시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냥 합시다. 됐죠?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의 높이는 무조건 A 곱하기 사인 알파라고. 되나요? 이제 이 삼각형의 높이는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그쵸? 근데 요 안에 요 길이 순서 알파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삼각비 갖고 넓이를 구하는 걸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 할 수 있냐면 두 선분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알 수 있을 때예요. 되나요? 두 선분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알 수 있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표현할 수 있거나 구할 수 있다예요. 어떻게 알고 사인 해주면 된다고요. 그거를 공식처럼 2분의 AB 사인.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는 아시겠지만 얘가 둔각이면 예각으로 바꿔서 써버려요. 180도에서 둔각 빼버려서 그냥 예각. 두 선분의 길이와 두 선분의 길이를 알고 있다. 그러면 2분의 1 예각으로 됐을까요? 둔각 그냥 해버릴까? 둔각삼각형이면 항상 두 선분 되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넓이를 일단 그럼 요각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요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각 비를 뺀 거란 말이죠. 그래 놓고 요각과 예각과 얘기할 거니까 요 높이는
180도 마이너스 B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둔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A 들어있고 AB의 사인 180도 마이너스 B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결국은 뭐냐면 우린 예각으로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둘을 한 방에 가자 이거예요. 두 선분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2분의 1 곱하기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두 개 다 곱해줘버리고 사인의 예각으로 계산해버립니다. 둔각이면 예각으로 바꾸라고요. 그냥. 됐나요? 그럼 얘가 삼각형의 넓이고 이 삼각형 두 선분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맞나요? 맞나요? 이 삼각형을 하나 더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 꼭 붙여봐. 그래서 알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 이웃하는 두 선분의 길이 답은 분해를 안 하면 되나요? 똑같아요. 그 위에 잘라서 이게 둥글이잖아. 삼각형의 넓이와 그냥 사각형이에요. 얘를 그냥 일반 사각형이라고 부르자 이거죠. 조금 더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상황에 이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사각형에 이 대각선과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도록 선 하나 그을 거고요. 이 대각선과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도록 선 하나를 그을 거예요. 됐죠?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도록 선 하나 그을 거고요. 이 대각선과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도록 선 하나 그을 거예요. 그럼 이 노란색 사각형의 이름 노란색 사각형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사각형의 넓이 또한 구할 수 있다. 평행사변형 넓이의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한 변의 이웃하는 두 변, 한 변의 길이를 A,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보자 이거죠. 그럼 이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 얘라고 보자 이거죠. 그쵸? 그럼 얘 평행사변형이고 요 안에서도 평행사변형들이잖아요. 4개. 맞죠?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얘를 알파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죠?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다시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린 어떤 상황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하냐면 사각형의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그 사각형의 넓이를 삼각비를 통해서 구할 수 있거나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라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결국 얘 또한 예각으로 바꿔볼 수 있죠. 얘가 둔각이면 예각으로 바꿔볼 수 있잖아. 그죠? 되나요? 결국 넓이 구하기는 요거 하나입니다. 그쵸? 넓이 구하기 이게 삼각비의 활용 끝입니다. 삼각비의 활용의 개념의 끝이에요. 얼마 안 되죠? 이거 가지고 수학의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되나요? 물론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배운 거 다 갖고 하는 거죠. 여기 이 개념을 벗어난 개념 갖고 푸는 문제들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연습 지금 일반적인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답이 맞고 틀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연습을 잘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습이 잘 되는 중요해져요. 딱 한순간만 중요해. 시험 볼 때. 그죠? 그때 내가 어떤 개념이든 가져다 쓰고 어떤 개념이든 익숙해져 있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해결할 수 있게 지금은 많이 틀리고 많이 바라보고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때 선택해서 푸는 거죠. 그래야 시험 때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다 맞출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거의 시작은 개념을 알자예요. 완벽하게 알자는 아니에요. 내가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알자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자예요. 이거 없이 문제를 보면 내 맘대로 풀게 돼요. 개념 없이 내 맘대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어쩌다 맞고 어쩌다 틀리죠. 그럼 맞았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맞아. 나 전에 맞았는데. 근데 선생님은 아니래.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자꾸 틀려. 헷갈리지 않을까요? 혼동 오지 않을까요? 그죠? 자, 모든 문제 푸는 기본은 개념 갖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거에 그 시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개념이라고. 근거는 개념이에요. 이유는 개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셔야 돼. 개념이 왜 개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 개념이 어떻게 흘러가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거 지금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많은 경험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문제 많이 푸셔야 되는데 아무런 미련 없이 문제 풀면 전혀 소용이 없다고요. 자기 맘대로 풀어야 된다고. 그럼 오류가 있어야 돼요. 아니고 개념 갖고 보시라고. 됐나요? 그 틀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기 좀 힘드실 거예요. 아는데 틀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러면 맞추는 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개념 갖고 더 보려고 노력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많이 틀렸다고 나 지금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죠? 이거 왜 틀렸어? 오씨,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아직은 그걸 강조할 때가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강조할 거예요. 왜 안 했냐고요. 왜 안 고쳤냐고. 왜 가만히 있냐고. 이거는 할 거예요. 됐나요? 연습하셔야 돼요. 됐죠? 자, 삼각비의 활용. 혹시 문제가 안 되고 뭐 개념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숙제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됐죠? 이거 푸는 시간이라고 그랬지? 너무 많이 했네. 합시다. 지금 8시 44분이거든요. 9시까지 문제 푸는 시간 드려도 될까요? 되나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다 했나요?